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은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를 출격시키면서 그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B-1, B-2에 이어서 3대 전략 폭격기가 모두 공개된 건데요. 미국은 과거에도 이렇게 전략 폭격기들의 실전 훈련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김정은 실전 제거 훈련에 나섰을 때입니다. Purpose is really deterrence, and we do that every day just by existing. We demonstrate that combined with the right support and the right mission planning, we can hold any target at risk. Target is command post. 네, 전략 폭격기들을 줄줄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개된 영상이 B-52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대체 어떤 무기인 건가요, 이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B-50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공군이 갖고 있는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 게 바로 이제 B-52하고 또 스텔스 폭격기 B-2 그리고 B-1B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B-52는 이 세 종류의 폭격기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네. 3대가 타는 폭격기. 3대가 타는 폭격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다 탔던 폭격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폭격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핵을 달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미국이 그동안 벌여왔던 전쟁, 그러니까 베트남전부터 이번에 이란 군사작전까지 다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설적인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걸프전에도 동원이 됐었던 전설적인 폭격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자폭 드론 정도에 좀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폭 드론이 일단 가성비 무기인 거는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김대영 위원께 좀 더 여쭤볼게요. 예. 드론만으로는 뭔가 제대로 방어한다거나 실제로 상대편에게 타격을 입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란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보시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마다도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 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 제작하는 비용이 뭐 여기 나오고 있지만 한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예. 그리고 이란은 이거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가 이란의 자폭 드론을 사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 또 지금은 러시아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대당 가격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요격하는 지금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발당 가격이 거의 60억입니다. 그리고 60억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은 하지만 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생산분이 약 600여 발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은 2,000발 이상 갖고 있고 미국은 연에 600발밖에 못 만드니 가성비로 했을 때도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최근에 이란이 보낸 자폭 드론이 몇 개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게 아직 공식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드를 산 몇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 UAE가 갖고 있는 사드 레이더가 이란의 자폭 드론 공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사드에 들어가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가격이 수조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천만 3천만 원짜리가 수조 원을 그렇죠. 사실이라면 예. 예,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이란의 자폭 드론을 수입을 해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것 같네요. 네. 아마 이제 지금 러우 전쟁 지금 4년이 지났죠. 예. 러우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이 대세가 됐다.
그래서 그 값싼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를 무력화시킨 장면들을 우리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드론에 관한 한 아마 우크라이나가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실전 역량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 이제 러시아와 드론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이 드론도 사실 러시아로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많이 타격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응을 한 그런 노하우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또 내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건 또 얻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겠다. 네. 우리 기술자를 보내서 그런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드론이 뜨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 이제 격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우려 속에서 일부 전력을 해외로 빼내가려고 하는 해외 차출을 대비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설명부터 듣고 오시죠.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없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뭐 확인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김대영 위원님, 예. 전략을 좀 차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대이란 군사 작전을 벌이기 한 달 전에 사실은 중동 지역에 패트리엇 포대들을 좀 보냈었어요. 그래서 부대를 증편해 가지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걸 예. 했는데,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상당하죠. 그래서 많은 양의 지금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이런 미사일 먼저 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대가 더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제 C-17이나 C-5 같은 대형 수송기를 통해서 또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뭐 단정적으로 이제 부대를 뺀다 만다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좀 이상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언론에 나왔던 사진들을 보면 네. 지금 이제 이례적으로 오산 미공군 기지에 미군의 대형 수송기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 연합훈련 준비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까? 뭔가 이동을 하는 정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연합훈련과 관련돼서는 이미 그 인원이라든가 장비는 들어와 있죠. 예.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형 수송기들이 많이 와 있다라는 건 네. 지금 뭐 이제 국내에서도 우려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뭐 부대 차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소모되고 있는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보관 중인 미사일을 좀 빼가려는 거 아니냐. 예.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8.15 만나봤습니다.